오늘도 밤의 서사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병원에서 실제로 남아있던 호출 기록, 그리고 그 기록을 둘러싼 서로 다른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서사입니다. 이 채널은 누군가의 증언과 남아있는 문서의 문장들, 그리고 뒤늦게 이어지는 이상한 공백을 조용히 한 줄씩 따라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올라오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 한 번의 표시가 다음 기록을 꺼내는 힘이 됩니다. 사람이 없는 공간은 되게 조용하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조용하다는 말은 환자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호출이 줄었다는 뜻에 더 가깝다. 누군가 아프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누군가 불편하다고 누르기 전까지는 그 층은 그저 형광등의 일정한 밝기와 바퀴 달린 카트의 먼 소리로만 유지된다. 그런데 어떤 밤에는 그 조용함이 소리로 깨지는 게 아니라 기록으로 먼저 깨진다. 울렸다는 말보다 남아있다는 말이 먼저 나온다. 호출이 울렸다는 감각보다 호출이 찍혔다는 로그가 먼저 사람을 붙잡는다. 이 이야기는 그런 방식으로 시작됐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종합병원 본관 7층 일부가 리모델링에 들어가면서 몇 개 병실을 비워둔 시기가 있었다. 환자를 받지 않는 병실은 문 앞에 안내문을 붙이고 손잡이에 임시 잠금 장치를 걸어둔다. 그 병원도 같았다. 사용 중지, 출입 제한, 그런 문구들이 흰 종이에 인쇄되어 문 앞에 붙어 있었고 전산에는 공실로 표시되었다. 그 중 하나가 712호였다. 712호는 위치가 애매했다. 리모델링 구역의 한가운데가 아니라 운영 구역과 경계에 가까운 쪽, 즉 야간에도 인력이 오가는 복도 끝에 붙어 있었다. 그 병실 앞을 지나치려면 누구든 한 번은 속도를 늦추게 된다. 안내문을 확인하고 걸음을 돌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병실에서 무언가가 일어나도 대부분은 단순한 착각이나 실수로 정리되기 쉽다. 누군가 버튼을 잘못 눌렀다. 배선이 흔들렸다. 리모델링 소음 때문에 센서가 튀었다. 그럴듯한 이유는 항상 많다. 하지만 그 병원에서는 그 이유들이 하나씩 힘을 잃어갔다. 이유가 아니라 패턴이 남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야간 근무를 도는 인력이 그 패턴을 먼저 보았다. 처음에는 간호 스테이션 모니터에 병실 번호가 뜨는 정도였다. 712호. 호출 종류는 늘 일반으로 분류되었다. 통증도 응급도 화장실도 아닌, 말하자면 그저 누군가가 여기요라고 부르는 것 같은 종류의 호출. 그리고 그 호출이 뜨는 시간대가 이상할 만큼 비슷했다. 새벽 2시 48분에서 새벽 3시 10분 사이. 날짜는 매번 같지 않았지만 유독 그 구간에서만 712호 번호가 반복해서 나타났다. 처음 몇 번은 그냥 시스템 오류라고 적혔다. 확인 결과는 늘 같은 문장으로 끝났다. 대상자 없음, 의상 없음, 오작동 추정. 그 문장들이 한두 번이라면 그저 그럴 수 있다로 넘어간다. 병원은 늘 예외가 생기는 곳이고 사람이 많을수록 기계의 작은 어긋남도 흔해진다. 그런데 그 한두 번이 끝나지 않았다. 콜이 뜬다. 해제한다. 몇 분 뒤 다시 뜬다. 누군가는 그 복도를 걸어가 712호 앞에서 멈춘다. 문 손잡이를 확인한다. 임시 잠금 장치를 확인한다. 안내문을 확인한다. 그리고 돌아온다. 그 반복이 쌓이면서 야간 근무자들의 기록은 조금씩 구체적으로 바뀌었다.
처음엔 오류였고, 다음엔 재발생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복도에서 보이는 것들이 붙기 시작했다. 그 병실 앞 안내문이 새벽마다 조금씩 구겨져 있는 날이 있었다. 누가 손대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모양으로. 종이가 벽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바람에 찢긴 것도 아닌데 접힌 자국이 생긴 듯한 날이 있었다. 또 어떤 날은 712호 앞 바닥에 물기가 점처럼 남아 있었다. 흘러내린 자국이 아니라 정말로 떨어진 형태로 물청소를 한 흔적도 아닌데 딱 그 지점만 작은 점들이 생긴 날이 있었다. 병원에서 물기는 흔하다. 그럼에도 점 형태로 남는 물기는 사람이 한 번쯤 멈춰 서서 무언가를 떨어뜨리고 지나간 것처럼 보인다. 수액인지 물인지 소독제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크기였다. 하지만 그것이 남아있는 날에 한해 콜 기록도 함께 남는 일이 잦았다. 그 즈음부터 낮 근무의 시설 담당자들도 한 번은 확인을 했다. 콜벨 패널을 열고 배선을 흔들어 보고 단자를 점검하고 테스트 호출을 눌러보고 기록이 남는지 확인하는 절차. 그 확인은 오전 10시 20분 무렵이었다고 들었다. 낮에는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호출 버튼은 정상적으로 입력되었고 패널은 문제없이 반응했고 로그는 규정대로 저장되었다. 그 확인 결과가 재현 불가로 정리되는 것도 병원에서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이상은 대부분 사람이 있는 낮에 잡히고 사람이 줄어드는 밤에만 기묘하게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재현 불가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문제가 밤에만 생긴다는 뜻으로 종종 읽힌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는 그 다음이 더 문제였다. 확인 이후에도 712호 호출은 멈추지 않았다. 패널을 리셋해도 며칠 조용하다가 다시 같은 시간대에 남았다. 야간 근무자들은 이제 오류라는 단어를 더는 쉽게 쓰지 않았다. 오류라고 쓰면 끝나버린다는 걸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대신 그들은 아주 조용히 문 앞에서 지체라는 말을 남겼다. 누가 지체했는지, 왜 지체했는지, 그 자리에서 무엇을 받는지까지는 대부분 적지 않았다. 그저 그 병실 앞에서 걸음이 멈춘다는 사실만 남겼다. 나는 그 한 줄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병원에서 사람이 한 번 멈춘다는 건 대개 이유가 있다. 환자가 갑자기 불안해졌거나 보호자가 호출했거나 이상한 냄새가 났거나 실수로라도 문이 열렸거나. 그런데 712호는 비어있는 병실이었다. 전산에서도 공실, 침상 배정 없음, 사용 중지 안내문, 임시 잠금 장치, 그 모든 조건이 사람을 멈추게 만들 이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야 했다. 그럼에도 사람이 멈추게 되는 지점이 그곳에 생겼다. 호출 기록이 그걸 증명했고 야간 인계의 문장들이 그걸 뒤따랐다. 그리고 나는 그 병실이 리모델링 구역의 중심이 아니라 운영 구역 끝 누군가 반드시 지나치는 길목에 붙어 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다시 떠올렸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울린 호출이라면 단순한 오류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의 동선 위에서 사람이 멈추는 지점에서 사람이 없는 병실 번호가 매번 같은 시간대에 반복된다면 그건 오류라는 단어 하나로는 덮기 어려운 종류가 된다. 그래서 나는 그 다음 기록을 보려고 했다. 누가 어떻게가 아니라 더 조용한 방식으로 남는 것. 그 병실이 비어있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비어있다는 전제가 어디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는지
그 실마리는 다음 인계장에 아주 작은 형태로 들어 있었다. 그때부터 712호 호출은 비어있는 병실이라는 말로는 더 이상 설명되지 않기 시작했다. 그 병실 앞에서 사람이 멈춘다는 문장은 이상하게도 여러 사람의 손에서 반복되고 있었다. 처음에는 야간 근무자가 적어둔 짧은 인계에서만 보였다. 하지만 날짜를 넓혀보니 그 표현은 특정 개인의 버릇이 아니었다. 어떤 날은 문 앞에서 잠깐 지체였고, 어떤 날은 문 앞에서 서성임이었고, 또 어떤 날은 문 앞 확인 후 바로 복귀였다. 단어는 달라도 의미는 같았다. 비어 있어야 하는 병실 앞에서 누구든 한번 멈추게 된다. 그때부터 나는 712호를 호출이 울리는 방이 아니라 사람을 멈추게 만드는 지점으로 보기 시작했다. 병원에서는 무언가를 설명할 때 감정보다 동선이 먼저다. 사람이 어디서 멈추고 어디로 돌아가고 어떤 순서로 움직였는지 그 흐름이 맞지 않으면 모든 기록은 헐거워진다. 712호의 호출 기록도 그랬다. 호출은 남아 있었지만 그 호출을 만든 손이 없었다. 해제는 가능한데 몇 분 뒤 다시 남았다. 그리고 그 반복은 유독 1시간대에 몰려 있었다. 새벽 2시 50분 전후, 새벽 3시를 조금 넘기기 전까지. 그 시간대는 병원의 밤이 가장 얇아지는 구간이다. 처치는 한 템포 느려지고, 복도는 가장 길어지고, 근무자의 발걸음은 가장 적게 남는다. 그래서 오히려 작은 신호 하나가 더 크게 보인다. 내가 확인한 호출 로그는 숫자로만 남아 있었다. 병실 번호, 호출 종류, 지속 시간. 그중 지속 시간이 눈에 걸렸다. 대부분의 호출은 짧게 눌리거나 길게 눌린다. 사람의 손은 일정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712호는 유난히 일정했다. 12초 안팎. 거의 매번 그 길이에서 끝났다. 이상하게도 그 시간은 누가 버튼을 눌렀다기보다 어떤 장치가 정해진 길이만큼 신호를 보내고 끊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신호는 항상 일반 호출로만 분류되었다. 누군가 급한 상황이라면 호출은 다르게 찍힌다. 통증, 응급, 화장실. 그 병원 시스템도 분류가 있었다. 그런데 712호는 늘 단순한 호출만 남겼다. 마치 누군가가 무엇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저 여기라는 위치를 반복해서 찍어두는 것처럼. 그 즈음 서미정이 아니었던 다른 야간 근무자에게서 비슷한 문장을 하나 더 들었다. 그 사람은 간호사가 아니라 시설 당직 기사였다. 야간에 층을 돌며 전등, 배관, 잠금 장치, 비상 출입문을 확인하는 역할. 그는 나에게 자기가 남겼던 확인 메모를 직접 보여주진 않았지만 어떤 형태로 남아있는지 설명했다. 호출이 뜬 날 자기는 야간 라운딩 중이었고 복도 끝에서 712호 앞을 지나치다가 한 번 멈췄다고 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문 손잡이 쪽 임시 잠금 장치가 조금 비틀어져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손을 뻗었다. 고정 장치를 만져서 다시 정렬했다. 그리고 돌아서려는 순간 간호 스테이션 쪽에서 712호 호출이 떴다는 무전이 왔다. 그 순서가 그의 말 속에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가 문 앞에 멈췄고, 그가 손잡이를 만졌고, 그가 몸을 돌렸고, 그 직후에 호출이 떴다. 그는 그걸 우연이라고 말했다. 병원에서는 우연이 하루에도 수십 번 생기니까. 그런데도 그 우연을 굳이 말로 남겼다는 건 그 자신도 마음 한쪽이 찜찜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덧붙인 한 문장이 내게는 더 오래 남았다. 그날 712호 문틈에서 소독약 냄새가 유난히 강했다고 했다. 비어있는 병실에서 냄새가 강하게 남는 건 이상한 일은 아니다. 청소를 했을 수도 있고 약품을 옮겼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병실은 사용 중지였다. 청소 인력이 들어오지 않는 날도 많았고 리모델링 구역은 비닐막으로 막혀 있는 시기였다. 그럼에도 냄새가 강한 날이 호출이 남는 날과 겹치는 느낌. 나는 그 겹침을 감으로만 두지 않으려 했다. 그래서 다시 인계장을 넓혀 읽었다. 병원은 모든 걸 길게 적지 않는다. 현장에서 쓰는 기록은 필요한 단어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음 근무자에게 넘긴다. 그래서 오히려 짧은 문장 하나가 기이할수록 더 선명하다. 문 앞에서 지체, 문 앞에서 확인, 문 앞에서 잠깐 서 있었음. 그리고 그 뒤에 따라붙는 말들. 어떤 날은 콜 해제 후 재발생, 어떤 날은 호출 지속 시간 일정, 어떤 날은 문 앞 바닥점 형태 물기. 설명을 길게 하지 않는 대신 관찰만 나열한 기록들. 나는 그 나열이 한 가지 방향으로 모인다는 걸 느꼈다. 사람들이 712호를 확인하려는 게 아니라 확인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방식으로 그 병실을 지나치고 있었다. 병원에서는 확인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된다. 문제를 발견한 사람이 보고서를 쓰고 경위를 남기고 재연을 요구받는다. 그래서 이상한 일이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설명보다 절차로 거리를 둔다. 712호도 그 절차 속에 들어가 있었다. 낮 근무에서 패널을 점검하고 테스트 호출은 정상, 결론은 재현 불가, 경과 관찰. 그 문장이 붙는 순간부터 야간은 더 조용히 굴러간다. 호출이 울려도 해제하고 확인해서 끝낸다. 문은 잠겨 있고 전사는 공실이고 대상자는 없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렇게 절차로 누를수록 호출이 더 또렷해진다는 점이었다. 어떤 날은 해제한 지 정확히 몇 분 뒤 다시 울렸다. 어떤 날은 2번, 3번 연속으로 찍혔다. 그리고 어떤 날은 호출이 끝난 직후 복도 끝이 잠깐 더 밝아졌다가 돌아오는 것 같은 미세한 변화가 있었다고 적혔다. 조명 점검 항목에는 이상이 없었다. 그럼에도 그 문장은 남아 있었다. 복도 끝 조도 변화 느낌. 느낌이라는 단어를 붙인 채로 단정할 수 없으니 단정하지 않겠다는 방식으로 나는 그날 이후 CCTV 이야기를 들었다. 사람들은 이상한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카메라를 떠올린다. 하지만 7층 복도 카메라는 모든 걸 담지 못했다. 복도 끝 구조상 기둥 하나가 시야를 가렸고 하필 그 기둥이 712호 문 앞을 절묘하게 가렸다. 문 전체는 보이는데 손잡이와 바닥 일부가 가려지는 각도. 즉, 누가 문 앞에서 멈춰 서더라도 그 멈춤은 온전히 찍히지 않는다. 그리고 그 빈 부분이 호출 시간대와 겹치기 시작하면 기록은 더 가벼워진다. 가벼워진 기록은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 그 병원에서 가장 자주 나온 말이 그때부터 이해됐다. 대상자 없음.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잡을 대상이 없다는 뜻. 설명을 붙일 대상이 증거로 남지 않는다는 뜻. 그런데 이 모든 흐름 속에서도 한 가지는 계속 남아 있었다. 712호는
늘 공실이었다. 침상 배정이 없었다. 입원 환자도 없었다. 출입 제한이 붙어 있었다. 임시 잠금 장치도 걸려 있었다. 그렇다면 이 호출은 대체 어디서 오는가? 어떤 이상은 기계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끝내 사람 쪽으로 옮겨 붙는다. 712호의 호출도 그랬다. 처음에는 버튼이 눌렸나 보다 같은 말로 정리됐지만 기록이 쌓이자 사람들은 더 이상 버튼을 떠올리지 않았다. 대신 그 병실 앞에서 멈추는 자기 자신을 먼저 떠올렸다. 나는 7층의 야간 흐름을 가능한 한 차분하게 다시 맞춰보았다. 누가 몇 시에 어디를 지나갔는지, 그때 어떤 업무가 진행되는지, 호출이 뜨는 시간대에 병원 내부가 어떤 상태로 바뀌는지. 병원은 밤이 되면 사람이 줄어드는 대신 절차가 늘어난다. 정기 라운딩, 약품 확인, 비상구 점검, 청소 인력이 없는 구역의 잠금 확인, 격리 구역의 출입 체크. 그 절차들 사이로 호출이 끼어들면 이상은 더 또렷해진다. 왜냐하면 절차는 매번 비슷한 시간에 반복되기 때문이다. 그 병원의 7층도 대략 비슷했다. 야간 근무가 가장 얇아지는 시간, 그러니까 새벽 2시 후반부터 3시 초반. 그 구간에는 늘 몇 가지 정기 움직임이 있었다. 처치실에서 스테이션으로 돌아오는 카트, 물품 보관실을 한번 확인하는 순회, 복도 끝 비상구 잠금 확인. 그 움직임이 지나갈 때 712호 앞에서 누군가 한번 멈추게 된다. 그 멈춤이 하루 이틀이면 습관이다. 하지만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 다른 날에 같은 위치에서 멈춘다면 그건 습관이 아니라 원인이 있다는 뜻이다. 나는 그 원인을 문장 안에서 먼저 찾았다. 병원 기록은 길지 않다. 대신 반복되는 단어가 남는다. 어느 날 인계에는 이런 말이 섞여 있었다. 문 앞에서 지체 이후 콜 재발생. 그리고 또 다른 날에는 콜 해제 후 동일 병실 재호출, 복도 끝 조도 변화 느낌. 그 다음 날에는 문틈 소독약 냄새 강함, 바닥점 형태 물기. 사람들은 이상할수록 더 단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느낌이라는 단어가 붙는다. 그래서 추정으로 끝난다. 그런데 그 조심스러움이 쌓이면 오히려 그들이 같은 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만 더 확실해진다. 그 병원도 그 지점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특히 시설 당직 기사 쪽 기록이 그걸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간호인계처럼 감정을 얹지 않는다. 잠금, 조도, 온도, 출입.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확인 여부만 적는다. 그래서 그들이 멈춤을 언급하면 나는 그 줄을 더 오래 본다. 어느 날 야간 점검 항목에 한 문장이 추가되어 있었다고 들었다. 712호 손잡이 고정장치 위치 확인. 원래라면 7층 리모델링 구역 잠금 확인 정도로 끝나는 항목이 병실 번호로 좁혀졌다는 건 그 앞에서 멈추는 일이 이제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 업무 항목으로 편입됐다는 뜻이다. 그 뒤부터는 이상이 더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조심해졌기 때문이다. 조심해진 사람은 확인을 빨리 끝내려 하고 빨리 끝내려는 확인은 오히려 공백을 만든다. 그 공백 속으로 712호 호출이 다시 들어왔다. 나는 병원 쪽에서 호출 시스템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들었다. 환자 호출은 침상 옆 패널이나 화장실 당김줄 같은 장치에서 입력되고 스테이션 모니터에 병실 번호가 뜨고 해제하면 기록이 남는다. 즉, 입력이 없는 호출은 대부분 오류로 분류된다. 그런데 문제는 712호 호출이
너무 입력처럼 보였다는 점이었다. 지속 시간이 일정했고 호출 분류가 늘 같았고 재발생 간격도 비슷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712호 앞에서 멈추는 시점과 호출이 뜨는 시점이 서로 겹친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겹침을 느낌으로만 두지 않으려 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한 걸 먼저 확인했다. 그 병실이 정말 비어 있었는가? 전산상 공실, 침상 배정 없음, 입원 환자 없음, 사용 중지. 이 네 가지는 일치해 보였다. 하지만 병원에는 전산에 잡히지 않는 빈칸이 있다. 전산에서는 공실인데 현장에서는 잠깐 쓰이는 방. 전산에는 환자가 없는데 물품이 들어가는 방. 전산에서는 사용 중지인데 이상한 사정 때문에 특정 팀만 출입하는 방. 그런 방은 병원이 아주 바쁠 때에 생각보다 흔하다. 나는 712호가 그 종류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열어두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순간 소독약 냄새와 점 형태 물기의 의미가 조금 달라졌다. 사람이 없는 곳에 남는 냄새가 아니라 누군가 들어갔다 나왔는데 기록에 남기지 않은 냄새. 물 청소의 흔한 물기가 아니라 무언가를 닦아내고 급히 잠근 뒤 자연스럽게 사라지길 바란 자국.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 몰래 드나든다고 단정하면 이 이야기는 너무 빨리 끝나버린다. 병원은 몰래 드나들 이유가 많은 곳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나는 그 병원의 흐름을 더 낮게, 더 넓게 보았다. 호출이 뜨는 시간대 그 병원에는 다른 종류의 기록도 같이 남는다. 예를 들어 출입문 잠금 확인이 완료되는 시간, 복도 조명이 절전 모드로 바뀌는 시간, 폐기물 수거 카트가 이동하는 시간. 이런 것들은 개별 기록으로는 의미가 약하다. 하지만 서로 겹치면 하나의 장면이 된다. 그리고 그 장면 속에서 712호는 늘 가려진 위치에 있었다. 그 복도의 카메라는 기둥 하나 때문에 손잡이와 바닥 일부가 사각지대로 빠졌다. 즉, 사람이 문 앞에서 멈추는 순간은 찍히는데 사람이 손잡이에 손을 대는 순간은 완전히 남지 않는다. 나는 그 점이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이 사건의 성격을 규정한다고 느꼈다. 기록은 남아있는데 결정적인 장면이 없다. 확인은 했는데 확인할 대상이 없다. 누구나 그 자리에서 멈추지만 아무도 왜를 단정하지 못한다. 그런 구조는 사람을 더 쉽게 지치게 한다. 그래서 병원은 해결이 아니라 처리로 넘어간다. 재현 불가, 경과 관찰, 오작동 추정, 그리고 그 문장들 사이에서 712호 호출은 계속 남는다. 내가 이 막에서 가장 오래 붙잡은 건 호출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의 작은 행동 변화였다. 그 병실 앞을 지나칠 때 누군가는 원래보다 한 발짝 더 멀리 돌아갔다. 누군가는 손잡이 쪽을 아예 보지 않으려 했다. 누군가는 호출이 떠도 바로 가지 않고 먼저 다른 병실 호출부터 처리하고 나중에 한 번에 확인하려 했다. 그 나중에가 가장 위험한 단어가 되는 건 병원에서 늘 그렇다. 나중에는 기록만 남기고 장면은 사라진다. 그리고 그때부터였다. 712호는 단순히 비어있는 병실이 아니라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병실이 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어떤 방을 피하기 시작하면 그 방은 점점 더 비어있는 방이 된다. 그건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과 동선에서 그 방이 빠져나간다는 뜻이다. 712호는
그렇게 빠져나가고 있었다. 호출이 뜨면 누군가는 스테이션에서 먼저 해제했고 누군가는 다른 병실 호출을 처리한 뒤에야 마지막으로 그쪽을 확인했다. 그 마지막은 늘 비슷한 결론으로 끝났다. 문은 잠겨 있고 안내문은 붙어 있고 전사는 공실이며 대상자는 없다는 결론. 그러니까 병원은 계속 같은 문장으로 자기 자신을 안심시킬 수 있었다. 문제는 그 안심이 호출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가장 껄끄러운 기록은 항상 설명 없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설명 없이도 지나치기 어려울 만큼 구체적인 것이었다. 예컨대 바닥에 점 형태 물기. 그게 남는 날은 호출도 남는 경우가 잦았고 그 물기 옆엔 마른 자국이 아주 얇게 번져 있는 날도 있었다. 누가 봐도 무언가가 떨어지고 잠깐 머물렀다가 자연스럽게 증발하길 기다린 흔적처럼. 그리고 그 흔적이 남는 위치가 늘 같았다. 712호 문 앞 손잡이에서 한 걸음 떨어진 바닥. 그 복도의 카메라가 기둥 때문에 가장 잘 못 찍는 지점이었다. 사람들이 712호를 피하기 시작한 이유도 사실은 거기서 시작됐다. 카메라가 못 찍는 곳에서 누군가가 멈추고 그때마다 호출이 남는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지점을 오래 바라보지 않게 된다. 오래 바라보면 무언가를 봤다는 책임이 생기니까. 병원은 책임이 생기는 순간 기록이 늘어난다. 기록이 늘어나면 보고 라인이 생긴다. 보고 라인이 생기면 무언가가 사건이 된다. 그걸 원하지 않는 조직은 특정 단어를 반복한다. 재현 불가, 경과 관찰, 오작동 추정. 그 단어들이 712호 주변에서 더 자주 사용되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 그런데 침잠은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온다. 큰 소리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작은 기록 한 줄이 기존의 전제를 흔들어 버리면서 그 병원에서 그 한 줄은 사소한 서류에서 나왔다. 환자 기록도 간호인계도 시설 점검표도 아닌 아주 일상적인 체크리스트, 청소 체크리스트였다. 병원 청소는 대부분 외주 인력이 맡지만 구역별로 완료 확인을 남기는 방식은 비슷하다. 날짜, 구역, 확인자, 특이사항. 이 네 가지가 습관적으로 채워진다. 그 병원도 전산으로는 공실인 병실들을 청소구역에서 제외해 두는 편이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712호가 그 제외 목록에 들어가지 않은 날이 있었다고 들었다. 말하자면 공실인데도 청소 완료 칸이 체크된 날 실수로 찍혔을 수도 있다. 처음엔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 사람은 체크를 하다 보면 잘못 찍는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몇 주 사이 712호가 같은 방식으로 두 번 더 등장했다. 완료 체크, 확인자 이니셜, 특이사항 공란. 그게 왜 문제인지 병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안다. 공란은 늘 말할 게 없다는 뜻이 아니라 말할 수 없다는 뜻으로도 쓰이기 때문이다. 그날부터 712호의 소독약 냄새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비어있는 병실에서 남는 냄새가 아니라 비어있다고 말하면서도 누군가가 들어갔다 나왔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냄새. 그리고 그 냄새와 물기 사이에 또 하나가 끼어들었다. 린넨. 병원에서 린넨은 움직이면 흔적이 남는다. 시트, 환자복, 담요. 그것들은 거의 항상 수량으로 관리된다. 특정 층에서 얼마나 나갔고 얼마나 들어왔는지
정확하진 않아도 대략적인 흐름은 남는다. 712호가 공실이라면 712호에서 린넨이 움직일 이유는 없다. 그런데 한 번은 7층 린넨 수거량이 이상하게 늘었던 날이 있었다. 그날의 야간 인계에는 특이사항이 거의 없었다. 호출도 다른 날처럼 712호가 한 번 찍혔다가 해제된 정도. 그런데 아침에 나온 린넨 수거량이 7층 기준치보다 많음으로 표시되었다고 했다. 누군가는 그걸 병실 한두 개의 교체로 설명하려 했다. 환자 상태가 안 좋아. 추가 교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구토나 출혈 같은 상황이면 린넨은 예상보다 많이 나간다. 그런데 그날 밤엔 그런 응급 상황이 없었다고 했다. 즉, 린넨은 늘었는데 그 이유는 기록에 남지 않았다. 나는 그 지점에서 이 사건이 가진 성격을 조금 더 분명히 느꼈다. 712호의 문제는 호출이 울린다는 게 아니라 호출 외의 기록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같은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한다는 점이었다. 청소 체크리스트에 찍힌 병실 번호, 린넨 수거량의 미묘한 증가, 문틈에서 강해지는 소독약 냄새, 점 형태로 남는 바닥 물기, 그리고 기둥 때문에 결정적 순간이 빠지는 카메라. 이 모든 것이 누군가가 있다를 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아무도 없다라는 전제가 지속적으로 흔들린다. 그런 흔들림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사람들이 그 전제를 지키려고 더 빠르게 결론을 내리기 때문이다. 대상자 없음, 오작동 추정, 경과 관찰. 그 문장들로 빨리 닫을수록 그들은 712호를 더 깊게 확인하지 않는다. 확인하지 않으면 병원은 평온해 보인다. 확인하지 않으면 보고 라인은 늘지 않는다. 확인하지 않으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호출은 남는다. 그리고 그날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사람의 행동이 달라진 순간이 있었다. 호출이 뜬 시간은 그날도 비슷했다. 새벽 3시에 가까운 구간, 스테이션에서는 누군가 해제를 먼저 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누구도 그쪽으로 바로 가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그 시간대에 7층 운영구역의 다른 병실에서 처치가 하나 있었다. 사람들이 지금은 바쁘다라고 판단하면 712호는 언제나 뒤로 밀린다. 그게 습관이 되면 712호는 점점 더 나중에 확인하는 병실이 된다. 그날도 나중이었다. 그리고 나중이 되었을 때 누군가 복도를 걸어가 712호 앞에서 멈췄다. 그 사람은 문 손잡이를 보지 않으려 했다. 기둥 옆으로 돌아 카메라 시야에 몸을 남기려 했고 문 앞 바닥의 점 형태 물기도 가능하면 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멈추는 순간만큼은 피할 수 없었다. 그날의 인계는 유독 짧았다. 거기에는 문 앞에서 지체 같은 표현 대신 더 짧고 건조한 문장이 들어갔다고 했다. 문 앞에서 확인 시간이 길어졌다는 건 누군가가 무언가를 다시 확인했다는 뜻이다. 병원에서 확인이 길어지는 이유는 많다. 잠금 장치가 풀렸거나 안내문이 떨어졌거나 문틈에서 냄새가 강했거나 바닥에 물기가 번졌거나. 그런데 그날은 그 어떤 이유도 문장으로 적혀 있지 않았다. 다만 그 다음 줄이 아주 작게 남았다고 했다. 이상 없음으로 처리. 나는 그 줄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이 병원에서 이상 없음은 정말로 이상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상이 있어도 그걸 이상이라고 부르기 싫을 때 더 자주 쓰인다는 것. 그리고 그날 이후로 712호는 더 자주 울렸다. 사람들이 피할수록 더 정확한 시간대에 더 일정한 지속 시간으로 더 같은 분류로 이상은 커지는 게 아니라 정렬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호출 로그에서 끝나지 않고 병원이 숨기고 싶어하는 다른 종류의 기록과 겹치기 시작하는 순간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 겹침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뒤늦게 비어있는 병실이라는 말이 처음부터 완전한 사실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아주 늦게 이해하게 된다. 확신은 대개 큰 사건에서 오지 않는다. 오히려 서랍 속에 끼워둔 종이 한 장, 그 종이의 줄 하나가 조용히 전제를 뒤집을 때 사람은 늦게 그리고 확실하게 이해한다. 나는 712호를 둘러싼 기록이 너무 완벽하게 공실이라는 단어로 묶여 있다는 점이 오히려 불편했다. 병원은 완벽하지 않다. 완벽한 결론이 반복될 때는 대개 결론을 향해 기록이 정렬된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나는 호출 로그나 인계장 대신 아주 다른 종류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가장 솔직한 기록은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남는다. 열쇠, 잠금, 출입, 본관 7층 리모델링 구역은 일부가 막혀 있었고 712호는 그 경계에 걸려 있었다. 문에는 임시 잠금 장치가 걸려 있었지만 그 장치가 절대 열리지 않는다를 보장하는 종류는 아니었다. 오히려 누군가 열었다가 다시 걸면 겉보기엔 언제나 같은 상태로 돌아오는 장치였다. 그래서 열쇠가 중요했다. 시설팀에는 마스터키가 있다. 각 층, 각 구역의 문을 열 수 있는 키. 그 키는 아무나 만질 수 없고 대여와 반납은 종이에 남는다. 대여 대장에는 늘 같은 형식의 줄이 이어진다. 날짜, 대여 시각, 대여자, 사용구역, 반납 시각. 나는 그 대장 사본을 아주 늦게, 아주 조심스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종이의 중간쯤에서 익숙한 숫자 하나가 반복되는 걸 보았다. 712호. 대장은 문서처럼 말이 없었다. 다만 줄이 이어질 뿐이었다. 그런데 그 줄들이 이상하게도 712호 호출이 남는 시간대와 겹쳤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다. 어느 날 새벽 3시가 조금 안 된 시각에 마스터키가 대여되고 반납은 그로부터 10여 분 뒤에 되어 있었다. 그리고 같은 날 712호 일반 호출이 비슷한 시간대에 남아 있었다. 다른 날도 마찬가지였다. 새벽 2시 50분대에 대여가 찍히고 새벽 3시 10분 전후로 반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 712호 호출이 한 번 혹은 2번 남아 있었다. 나는 그 겹침을 한 번의 우연으로 넘기지 않으려 했다. 그래서 날짜를 더 늘렸다. 겹침은 늘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었다. 여기서부터 확신이 시작됐다. 712호는 정말로 비어있는 병실이 아니었다. 적어도 그 시간대에는 누군가가 문을 열었고 다시 잠갔고 그리고 그 사이에 호출이 남았다. 병원은 이런 상황을 2가지로 처리한다. 첫째, 공실이지만 시설 점검이나 자재 이동 때문에 잠깐 열었다고 말한다. 둘째, 공실이지만 내부 사정으로 특정 업무를 위해 잠시 사용했다고 말한다. 2가지 모두 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열쇠 기록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대신 그 열쇠 기록이 가리키는 방향과 다른 조용한 기록들이 같은 곳을 향하는지 확인했다. 그때 다시 떠오른 것이 청소 체크리스트였다. 공실은 보통 청소 구역에서 빠진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712호의 완료 체크가 찍힌 날이 있었다. 그 체크는 한 번이 아니라 몇 주 사이 몇 번 반복되었다. 확인자 이니셜만 남고 특이사항은 공란인 채로 나는 그 공란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을 적지 않기로 해서 생긴 빈칸이라는 걸 병원에서 여러 번 봐왔다. 그리고 린넨 수거량이 평소보다 늘어난 날, 응급 상황이 없었다고 적힌 날인데도 7층 린넨이 기준치보다 많았던 날, 그날 역시 열쇠 대여가 남아있었고 712호 호출이 찍혀 있었다. 이제는 한 줄과 한 줄이 아니라 한 장면처럼 이어졌다. 새벽 3시 전후. 사람은 줄고 절차만 남는 시간. 누군가는 마스터키를 대여한다. 누군가는 복도를 걸어 712호 앞에서 멈춘다. 기둥 때문에 카메라는 손잡이와 바닥 일부를 놓친다. 문틈에서는 소독약 냄새가 유독 강해진다. 바닥에는 점 형태의 물기가 남는다. 스테이션 모니터에는 712호 일반 호출이 뜬다. 해제하면 잠깐 조용해지고 몇 분 뒤 다시 같은 번호가 뜬다. 그리고 어떤 날에는 청소 완료 체크가 남고 린넨 수거량이 늘어난다. 이 흐름은 오류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얽혀 있었다. 그래서 나는 마스터키 대여대장에서 대여자 이름을 유심히 봤다. 대여자란 대개 시설팀 당직 기사 혹은 야간 책임자다. 직급과 성명이 비교적 일정하게 반복된다. 그런데 712호가 적힌 줄들에는 이상하게도 이름이 일정하지 않았다. 어떤 날은 시설팀 성명이 분명했지만 어떤 날은 이니셜만 적혀 있거나 성만 적혀 있거나 글씨가 번져 알아보기 힘든 날도 있었다. 그 자체로는 흔하다. 야간에 급하면 대장은 대충 적히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그 대충이 712호에만 유독 집중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더 이상한 건 그중 몇 줄이 동일한 글씨체였다는 점이다. 시설팀 대장은 여러 사람이 돌아가며 쓰기 때문에 글씨가 조금씩 달라진다. 그런데 712호가 적힌 특정 줄들은 마치 같은 사람이 계속 적은 것처럼 획이 비슷했다. 그리고 그 글씨체가 남긴 이름 하나가 나를 멈추게 했다. 그 이름은 시설팀 명단에서 바로 찾기 어려웠다. 처음에는 단순히 퇴사한 직원일 수도 있다. 병원은 인력이 자주 바뀐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름은 다른 문서의 전혀 다른 곳에서 한 번 더 등장했다. 환자 쪽 기록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환자 기록 그 자체가 아니라 야간 호출과 함께 저장되는 병실 변경 처리 목록에서였다. 병원 시스템에는 입원과 퇴원 외에도 침상 이동이 남는다. 환자를 다른 병실로 옮길 때 누가 처리했는지 언제 처리했는지 그건 업무의 흔적이다. 나는 그 목록에서 그 이름을 다시 봤다. 직원이라면 그 이름이 거기 있을 이유가 없다. 환자라면 더더욱 그 이름이 처리자 칸에 있을 이유가 없다. 그 순간 나는 712호의 호출이 단순히 안에서 누른 버튼이 아니라 병원이 어떤 방식으로든 그 병실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덮기 위해 기록을 정렬하고 있었다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었다. 그리고 그 기울어짐은 복도 구조와 맞물리면서 더 선명해졌다. 7층 복도 카메라의 사각, 기둥 하나가 만드는 빈칸, 문 전체는 보이는데 손잡이와 바닥 일부는 놓치는 구도, 사람이 멈추는 장면은 남는데 손이 닿는 순간은 사라지는 구도, 병원에서 결정적인 장면이 사라지는 곳은
우연히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그 빈칸에 매번 같은 문제가 들어앉으면 사람은 결국 확신하게 된다. 무언가가 그 빈칸을 이용하고 있다는 확신. 나는 마지막으로 내 발로 7층을 올라가 복도를 걸었다. 낮이었다. 낮의 병원은 밤과 달리 모든 게 정상처럼 보인다. 712호 문 앞도 정상처럼 보였다. 안내문은 붙어 있었고, 임시 잠금 장치는 걸려 있었고, 문은 닫혀 있었다. 그런데 가까이에서 보면 정상이라는 말이 조금 흔들렸다. 임시 잠금 장치에는 손이 자주 닿은 듯한 자국이 있었다. 플라스틱이 마모된 결은 한두 번 만져서 생기지 않는다. 그 앞 바닥은 물 청소를 한 흔적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닦아낸 듯 광이 다르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기둥이 정말로 손잡이와 바닥 일부를 완전히 가리고 있었다. 그 가려짐이 이 이야기의 구조였다. 기록은 남는데 결정적 장면은 비어 있다. 그래서 병원은 대상자 없음을 반복할 수 있고 사람들은 오작동 추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열쇠 대장은 그 구조를 깨트린다. 열쇠는 감정이 없고 변명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끝에서 확신을 하나만 남기려 한다. 712호는 비어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 비어있지 않았던 시간은 항상 사람들이 가장 늦게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남은 건 마지막으로 한 가지다. 왜 하필 그 시간대였는지, 왜 하필 712호였는지, 그리고 왜 그 병원은 그 방을 끝까지 공실이라고 불러야 했는지. 그 답은 가장 늦게, 가장 조용하게 하나의 사실로 연결되기 시작한다. 확신이 한번 생기면 사람은 그 다음부터 소리를 듣지 않는다. 소리보다 그 소리가 남긴 자리, 그 자리에 눌린 절차, 그리고 그 절차가 만들어낸 빈칸을 보게 된다. 712호의 호출은 그 빈칸 속에서만 정확했다. 사람이 적은 시간, 확인이 늦어지는 시간, 그리고 카메라가 놓치는 각도. 나는 산막의 끝에서 비어있지 않았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하지만 사막은 그 기울어짐을 더 단단한 사실로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 사실을 다시 말할 수 없는 형태로 되돌려 놓는다. 병원은 늘 그렇게 한다. 문제가 커지면 해결하는 대신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바꾼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기록은 더 이상 사건을 설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건을 가리는 도구가 된다. 그 병원도 어느 날부터 712호를 아예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구역으로 만들었다. 리모델링 구역의 비닐막을 더 넓혔고 복도 끝으로 가는 동선을 바꿨다. 야간 라운딩 항목에서 712호 손잡이 고정장치 확인 같은 문구는 빠지고 리모델링 구역 출입 제한 유지 같은 훨씬 넓고 무난한 문장만 남았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편해진다. 누구도 그 앞에서 멈출 이유가 없고 누구도 그 앞에서 멈춘 걸 기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호출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게 이 이야기의 잔향이다. 사람이 피하는 쪽으로 정리될수록 기록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다른 장부와 다른 표에서 조용히 올라온다. 나는 그 병원에서 기록이 남는 방식이 바뀐 시점을 여러 겹으로 확인했다. 우선 콜벨 로그는 그 즈음부터 분명히 줄었다. 한동안은 712호 번호가 뜨지 않는 날이 이어졌다. 그걸 병원은 조치가 먹혔다로 해석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열쇠 대여 대장은 이상하게도 더 단단해졌다. 대충 적히던 칸이 갑자기 정리되었고 이니셜만 적던 사람이 성명까지 적기 시작했고 반납 시각도 이상할 만큼 정확하게 맞춰졌다. 이런 변화는 대장이 갑자기 성실해졌다는 뜻이 아니다. 대장은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할 때 가장 먼저 단정해진다. 그 단정해진 대장에서 나는 한 줄을 발견했다. 그 줄은 이 사건이 끝내 아로 이어지는 지점이었다. 712호. 그리고 대여자 이름. 그 이름은 이미 내가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문제는 그 이름이 시설팀 명단에서 찾기 어려웠다는 점이었다. 처음엔 퇴사자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병원은 인력이 바뀌고 명단은 갱신된다. 그럴듯한 이유는 언제나 있다. 그런데 나는 우연히 다른 문서 더미에서 그 이름을 다시 보았다. 환자 관련 서류였다. 정확히는 병실 이동이나 처치 변경처럼 시스템에 남는 짧은 처리 흔적들. 거기에는 비슷한 형식의 줄이 있었다. 날짜와 병실, 처리 내용, 그리고 처리자. 대부분은 직원 이름이었지만 그 이름은 이상하게도 거기에서도 처리자 칸에 들어가 있었다. 직원이 아니라면 처리자가 될 수 없다. 환자라면 더더욱 처리자 칸에 들어갈 수 없다. 나는 그때까지 이 이름을 누군가의 이름 정도로만 취급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이 이름이 직원이든 환자든 어떤 쪽으로도 정상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 나는 병원 쪽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을 거슬러 올라갔다. 712호가 언제부터 공실이 되었는지, 언제부터 사용 중지가 붙었는지, 그리고 그 직전 누가 그 방에 있었는지 거슬러 올라간 끝에서 나는 짧은 입원 이력 하나를 보았다. 이력은 길지 않았고 특이사항도 과장 없이 적혀 있었다. 다만 그 방 번호가 익숙하게 박혀 있었다. 712호. 그리고 그 이름이 거기 있었다. 그때까지 나는 그 이름을 대여대장 쪽에서 먼저 보고 있었다. 시설팀의 이름처럼. 하지만 입원 이력에서는 그 이름이 환자 이름으로 적혀 있었다. 그 순간 이야기의 무게가 조용히 뒤집혔다. 내가 쥐고 있던 전제는 누군가가 712호를 사용했다였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누군가가 그 이름을 사용했다로 바뀐다. 누군가가 열쇠를 빌릴 때 그 이름을 적었다. 누군가가 시스템에서 처리를 할 때 그 이름이 처리자 칸에 남았다. 그리고 그 이름은 원래 그 병실에 있었던 사람의 이름이었다. 나는 그때서야 712호 호출이 왜 그렇게 일반 호출로만 남았는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게 됐다. 그 호출은 도움의 신호라기보다 존재를 알리는 최소한의 신호처럼 보였다. 요구가 아니라, 표식, 설명이 아니라, 위치, 그리고 그 위치를 둘러싼 기록들은 이상하게도 항상 공실이라는 단어로 닫혀 있었다. 그럼 질문은 하나로 좁혀진다. 왜 그 방은 끝까지 공실이어야 했는가? 병원이 어떤 방을 공실로 유지하려는 이유는 많다. 리모델링, 감염 관리, 장비 보관, 긴급 예비 병실. 어느 것도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단정할 수 없는 것과 이상하다는 것은 다르다. 그 방은 공실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열쇠가 움직였고 청소 완료 체크가 찍혔고 린넨 수거량이 늘었고
문틈의 소독약 냄새가 유독 강해지는 날이 있었고, 바닥에 점 형태의 물기가 남았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멈췄고, 카메라는 하필 그 순간을 놓쳤다. 그리고 그 모든 조각이 하나의 이름으로 끝내 겹친다. 그 이름은 시설팀 명단에서 흐리고 환자 기록에서만 선명했다. 나는 그 뒤로 712호를 다시 보러 가지 않았다.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어떤 문을 끝까지 열어젖히는 건 진실에 가까워지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공간이 버티는 방식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이기도 하다. 대신 나는 마지막으로 그 병원의 정리 방식을 보았다. 어느 날부터 712호 문 앞 안내문이 바뀌었다. 글씨는 여전히 읽을 수 없게 흐릿했지만 종이의 결이 달랐다. 새 종이였다. 임시 잠금 장치도 교체된 흔적이 있었다. 마모 자국이 줄었고 플라스틱이 새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도 중간의 기둥 옆 카메라가 놓치던 각도에 작은 거울 같은 반사판이 추가되어 있었다고 들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그 위치는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위치였다. 이런 변화가 있으면 사람은 말한다. 이제 끝난 거 아니냐고. 실제로 콜벨로그에서 712호는 한동안 사라졌다. 그런데 그때도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다. 왜냐하면 기록은 다른 형태로 남았기 때문이다. 열쇠 대여대장에서 712호가 사라진 뒤에도 비슷한 시간대에 다른 병실 번호가 한 번씩 등장했다. 그리고 그 줄의 글씨체가 또다시 익숙한 획으로 적혀 있었다고 했다. 그 익숙함이 이 사건을 끝내 해결로 만들지 못하게 한다. 문을 바꾸고, 장치를 바꾸고, 동선을 바꾸고, 카메라 각도를 바꾸어도 기록의 아래층에서는 비슷한 형태의 줄이 다시 생긴다. 그리고 그 줄의 중심에는 여전히 그 이름이 어른거린다. 나는 지금도 그 병원의 7층을 떠올리면 호출 소리보다 먼저 한 장의 종이를 떠올린다. 줄과 칸이 반듯한 대여대장, 그 속에 병실 번호가 적히고 이름이 적히고 반납 시각이 적히는 줄, 사람이 없다고 적힌 방이 사람의 손을 거쳤다는 걸 가장 조용하게 증명하는 줄, 그리고 그 줄에서 가장 늦게 이해되는 사실 하나. 그 이름은 문을 여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방에 있었던 사람의 이름이었다는 것. 여기까지 듣고도 당신은 여전히 712호의 호출을 단순한 오작동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병원에서 가장 무서운 건 소리 자체가 아니라 그 소리가 남기고 간 처리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712호는 더 이상 콜벨로그에 자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문 앞 안내문은 새 종이로 바뀌었고 임시 잠금 장치는 새 것처럼 교체됐고 복도 끝으로 가는 동선은 조금 더 정리된 모양을 띄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제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기록이 줄어들고 누구도 그 앞에서 멈추지 않게 되면 사건은 대개 그렇게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기록이라는 건 사라질 때도 자기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기록은 처리 대상에서 빠지면 다른 장부로 내려갑니다. 어떤 흔적은 확인 항목에서 지워지면 다른 항목의 공란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어떤 이름은 한 번 등장하면 사라지는 대신 더 흐릿한 곳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 병원의 7층을 떠올릴 때마다
문에 남아있던 액체 자국을 생각합니다. 누군가 닦아내지 않았다면 그 자국은 더 길게 흘렀을 것이고 누군가 닦아냈다면 그 자국은 딱 필요한 만큼만 남았을 겁니다. 필요한 만큼만. 병원은 늘 필요한 만큼만 남깁니다. 환자의 기록도, 사고의 기록도, 그리고 누군가가 없었다고 말하고 싶은 방의 기록도. 712호는 비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어 있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었고 그 시간대는 늘 사람들이 가장 늦게 확인하는 시간에 겹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을 둘러싼 기록들 속에서 가장 늦게 연결되는 사실 하나는 이상하게도 끝까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이 왜 그곳에 남아 있었는지, 그 이름이 누구의 손끝에서 다시 쓰였는지, 그 이름이 언제부터 철이자 칸으로 옮겨갔는지,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비어있는 병실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믿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기록형 괴담을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에 남아있는 줄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